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여행 소비 회복 수혜주인데 저희가 리스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업종, 저희가 항공주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 사실상 대표적인 경기 변동주라서 경기에 맞춰서 투자하지 않으면 대부분 손실이 보거나 큰 수익을 보기 힘든 기업이 바로 항공주예요. 가끔 이제 항공 관련된 뭐 사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면 주가가 막 급락하기도 하고 상당히 마음 졸이면서 투자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애매한 업종에 속합니다. 다만 경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불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팔아야 되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항공주가 돈을 많이 벌구나, 많이 벌었구나, 와, 역시 실적 너무 좋은데 할 때 사면 대부분 비싸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고 불황이고 완전 바닥일 때, 그러니까 그럴 때 사야 되는 업종들이 항공, 철강, 화학, 자동차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경기 사이클을 타고 있는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를 골랐는데요. 네, 델타항공, 4개 기업을 골랐습니다. 5개 중에서 얘는 저희가 리스트에서는 원래 있다가 제가 정리할 때는 뺐어요. 뺀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저가 항공사라서 4개하고 좀 비교하기는 좀 애매해서 델타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최근의 주가를 보면 이제 S&P가 이제 한 6.3% 6.8% 정도 떨어지는 동안 뭐 델타항공이 11% 정도, 아메리칸 에어라인 10%,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뭐 2.6% 올랐고요. 반대로 이게 사우스웨스트만 한 23% 혼자 급락해서 지금 회복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그런 형태들이라서 뭐 아까 앞에 봤던 여행 업종보다는 조금 더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행을 가려고 하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국내 여행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고요. 해외 여행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비행기들을 많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행 수요들이 상당히 회복이 되면서 항공주들, 그 다음에 이제 물류 관련된 부분들, 항공들 이런 걸 통해서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첫 번째 기업 델타항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델타항공은 이제 뭐 세계 최대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60개국에 취항하고 있고, 325개 행선지를 보유한 그런 이제 대표적인 뭐 항공사고요. 2022년도에 보면 매출액이 70%, EPS가 368% 급등하면서 상당 부분 지금 회복한 거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망가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좀 주춤하면 할수록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거고 다시 코로나든 질병들이 확 확산이 되면 다시 여행 항공주들이 죽고 이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뭐 마스크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자율화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뭐 확진자 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행 상품들을 상당히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역시 주가들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도에 보면 매출액 성장률이 10%인데 이미 이제 최고치 매출을 경신했어요. 그러니까 델타는. 그러니까 델타가 아직도 코로나 상태에 있냐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EPS도 보면 이제 5.07달러로 뭐 146% 정도 급증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뭐냐면 뭐 항공사들은 대표적으로 고정비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10사람이 타든 100사람이 타든 사실상은 비행기 한 대를 띄워서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객석 점유율을 뭐 70%로 갈 거냐, 80%로 갈 거냐, 95%를 채워서 가느냐에 따라 이 마진율,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면 매출액 성장률은 크지 않더라도 EPS, 수익성 성장성은 상당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 거죠. 그래서 올해도 한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가는 S&P 500에 비하면 좀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진단 점수를 보면 여기서 보시면 미래 성장성 100점 만점에 52점이고요. 상위 32% 정도에 들어가는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 점수나 이런 차트들은 저희가 이 영상 밑에 링크 걸어 드릴 건데 그 링크에 들어오면 전 종목 다 무료로 조회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 궁금하신 분들은 배당 내역들까지 10년치 데이터들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눈으로 차트로 보실 수 있게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성이 이제 좀 더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7% 정도인데 과거에 이제 항공회사들이 이익률이 높았을 때는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진율들이 지금 회복이 되면서 뭐 이익 성장률 이런 것들이 빠르게 나타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익성이 약간 아쉬운 낮은 정도에 있는데 올 연말 정도 되면 그래도 한 중간 이상 정도까지는 조금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 관계를 보면 지금 주가는 이제 한 50달러에서 뭐 한 20달러까지 저기 3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좀 올라서 37달러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당 순이익은 보시면 이제 2달러고 2달러에서 지금 5달러까지 여기서 요 파란색 차트 있잖아요. 여기 청록색인가요? 얘가 이렇게 더 올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위로 화살표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회복이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게 비정상이니까. 지금은 이제 이때 주가가 먼저 실적들이 회복이 됐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떨어졌던 게 지금 반등해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올해도 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주가들도 상당히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증권업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네, 오랜만에 보는. 그래서 14개 증권사 중에 13개가 그냥 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적정 주가를 약 50달러 정도를 제시하고 있고, 지금 주가에 비하면 한 37%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 진단에서 매매 신호를 좀 체크해 봤더니, 마침 어제, 매수 신호가 나왔더라고요. 2월 21일 날 종가 기준으로,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38달러에 나왔는데, 하필 또 22일 날, 그러니까 21일 날 저녁에, 뭐, 미국에서 이제 뭐 금리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푸틴이 또 이제 뭐 전쟁 관련돼서 한마디 또 하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나스닥 지수가 2% 빠지고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항공주, 여행주, 빅테크주 할 거 없이 뭐 전부 다 또 한번 우르르 막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 기업은 현재로서는 밸류에이션을 보면 100점이라는 건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문제는 유일한 거는 수급 쪽, 그러니까 심리 쪽만 지금 회복이 안 돼 있는 거고 이런 쪽의 시장만 조금만 안정이 되면 아까 여행 수요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들은 매우 탄탄하게 받쳐져 있기 때문에 좀 장기간 가져갔을 때 상당히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기업 사우스웨스트입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이제 미국의 대형 항공사고 주로 이제 단거리와 이제 글로벌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4개 이제 항공사들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다 이런 뭐 항공회사가 다른 걸 제공하겠나요? 뭐 여객, 그 다음에 화물 운송,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항공사들은 좀 이제 뭐 이런 뭐 비행기 정비라든지 안에 뭐 조식 뭔가 먹는 거 서비스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하는 회사가 있고 이런 그런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사우스웨스트의 실적은 매출액이 14%, 그다음에 이익이 여기는 무려 한 3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가 2.8달러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고요. 근데 수익성은 아직은 좀 덜 회복이 되네요. 그러니까 보통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면 이익도 여기 사상 최고치에서 주당 5달러, 6달러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수익성이 또 훨씬 다른 기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에 비하면 주가 회복들이 조금 더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우스웨스트가 되는데 이 기업들로 보면 주가가 이제 바닥을 이렇게 좀 다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 점수를 보면 미래 성장성, 재무 안전성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이런 회사들이 뭐 재무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될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다만 점수가 이제 61점에서 월별로 체킹했을 때 4점 정도가 줄어서 57점을 하고 있고 상위 한 26% 정도 미국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금 창출력 괜찮고 재무 안정성 괜찮기 때문에 캐시플로 상에서나 재무 안정성 리스크가 올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수익성이 다른 항공사에 비하면 상당히 낮죠. 지금도 보면 영업이익률이 4.7%니까 아까 앞서 있던 뭐 회사들 뭐 6% 또는 뭐 한 10%대 되는 기업에 비하면 훨씬 더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에 이제 다른 항공사에 비하면 주가 상승을 좀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항공사를 투자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기업을 압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보면 한 15개 정도에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9개가 매수 의견이고 6개가
네, 보유 의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평균 가격은 44.8달러고 현재가 대비해서는 한 29%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당연히 지금 저평가돼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다른 항공사가 회복될 때 이익률 회복이라든지 수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상대적으로 매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신호 마지막 보시면 이제 관망 신호고요. 아마 이 부분이 바로 매수 신호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호에서는 22년도에 작년 12월 말에 35달러에 매도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났네요. 그러니까 요때 이후에는 아직까지 얘는 매수 신호라든지 전환 이런 것들이 좀 안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은 실적에 더 반영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인데요. 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이 회사도 뭐 대표적인 항공사인데, 아까 델타 항공만큼이나 사이즈가 비슷한, 서로 뭐 엄청나게 큰 회사죠. 23년도에 예상 매출액이 526억 달러로 17%. 그 다음에 올해 성장률로는 엄청나네. 275%. 거의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제 주당 순이익은 아직 그 정도로 완전 경신하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거의 육박한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수익성 회복으로만 보면 델타 항공이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이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뭐 사우스웨스트 이런 정도의 순서로 여러분들이 머리에 좀 정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는 좀 회복돼서 S&P에 비교하면 약 2.6% 정도 플러스, 최근 1년 동안의 가격인 거예요. 진단 점수를 보면 얘도 100점 만점에 47점인데, 눈여겨보고 우리가 볼만한 거는 전월 대비 15점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32점이었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많이 올라서 뭔가 주목할 만한 회사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성장 포인트가 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5.2%로 마진율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수익성에서는 상당히 좀 낮죠. 그 다음에 재무 안전성도 아까 앞에 있는 기업보다 좀 낮지만 현금회사 부분에서 캐시플로우들이 영업활동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이 올해 당장 있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한 8달러까지 오를 거니까, 지금 주가는 보시면 한 60달러 가까이 있던 게 이게 완전히 떨어져서 한 30 몇 달러까지 갔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좀 회복이 돼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형태. 그래서 이익이 회복이 되면 주가는 이후에 따라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어떤 시차가 있으니까 기업 가치가 먼저 회복이 되고 주가가 이제 회복이 되는, 어떤 경우는 주가가 먼저 가고 기업 가치가 나중에 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훨씬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업 가치가 회복이 됐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기업들은 우리가 보고서 투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사 의견은 뭐 13개 중에서 7개가 매수, 5개가 홀드 정도고, 목표가는 55달러고 현재 대비해서 한 15% 정도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매 신호는 관망. 아마 지금 현재 여기 저희 그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신호에서는 아마 이 기업이 빠른 시간 내 매수로 전환 신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델타항공이 훨씬 더 매력적인 형태로 지금 나타나 있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검증이 되면서 회복이 돼야 이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분기 정도는 좀 더 지나야 명확한 신호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 시스템에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20년도부터 이 매매 신호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하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지금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투자 관점에서의 어떤 매력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업 아메리칸 에어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뭐 상당히 많이 취향하고 있죠. 아까 델타 항공이 60개국이라고 했는데 나라에 계속 좀 바뀔 거니까 업데이트 되니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이즈도 엄청나게 크죠. 델타 항공만큼이나 큽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올해 보시면 532억 달러로 9%, 그 다음에 이익은 731%, 엄청나게 많이 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장치 산업들은 매출액이 이제 손익분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수익성이 빠르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아까 앞에 있는 기업에 비하면 역시 델타에 비하면 좀 더 이 회복되는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는 좀 아쉬운
네, 그런 형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주가는 네, 한 마이너스 10%, S&P 500보다 조금 못한 그런 형태 정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요. 진단 점수를 보면 100점 만점에 27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수익성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아직 요게 이제 작년 3분기 연한산 데이터거든요. 이제 최근 이제 4분기 이제 2022년도 말 데이터를 이제 발표하면 흑자로 전환할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 수익성이 한 1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회복들이 델타 항공에 비하면 훨씬 늦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수만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점수만 보더라도 어느 기업이 같은 업종 내에서 빨리 회복이 되고 있고, 누가 지금 후발주자로 회복이 되고 있고, 회복될 때 누가 그러니까 더 빠른 더 높은 수익성 회복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하시면 어떤 업종 내에서 한계를 딱 고를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완전히 많이 떨어져서 네, 여기까지 1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5달러까지 올라온 상태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여기 저평가에서 오는 이제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네,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델타항공에 비하면 조금은 덜,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매력적이냐 그러면 델타항공이 훨씬 더, 그러니까 델타항공도 밸류에이션으로도 싸거든요. 얘도 싸고. 근데 델타항공이 이미 좋은 사이즈로 가버렸고, 수익성 회복도 상당히 빨리 일어났고, 거기에 비하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회복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아메리칸 에어라인보다는 델타항공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뭐 이렇게 좀 안 되던 기업이 될 때 훨씬 더 많이 튀는데, 뭐 그거야 뭐 알 수는 없는 네, 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봤을 때는 네, 그런 순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증권업계에서도 비슷하네요. 의견이. 네, 11개 증권사에서 의외로 2개만 바이고 나머지가 보유니까 뭐 사란 얘기는 아닌 거죠. 사란 얘기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목표가도 그렇게 지금 가격에 비하면 높지는 않아서 사실상 증권업계에서도 그렇게 좋게 보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네요. 근데 저희는 뭐 그거 아니라도 이 점수를 통해서 바로 저희가 이 뭐 면밀하게 재무 분석이라든지 향후의 컨센서스 예상 실적 다 분석해서 이 점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그냥 검색해서 진단해 보시는 것만으로 해도 여러분들 재무제표 모르셔도 충분히 다 기업의 재무나 투자지표, 미래 성장성을 체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뭐 진단 이런 거 모두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해서 투자하신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매매 신호는 보면 이제 현재 관망인데, 이 회사는 앞으로도 뭐 매수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는 높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은 좀 아까 증권업계 의견이나 저희가 시스템에서 지금 산정하고 있는 의견이나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이 아까 앞에 있는 이제 그 좋은 기업들이 먼저 좋은 기업이 된 애들이 주가가 움직이면 뭐 항공주들이 같이 움직일 수가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델타가 예를 들어서 한 2, 3% 올랐다 그러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뭐 10%, 15%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좋다 좋아지는 거니까 훨씬 더 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투자의 대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매력적이고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는 네, 델타가 상대적으로 더 좋고, 그러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그 업종이 다 주가가 가면 그냥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그런, 그러니까 주가가 싼. 네. 여기 보시면 밸류에이션은 100점이니까 주가가 매우 싸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좋은 기업이 되진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27점이란 얘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업종을 비교해 보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항공주 요표로 4개 기업 정리해 드렸고, 네, 진단 점수 요거는 지금 회복이 빠르게 되고 있는데, 델타 항공이 먼저 매수 신호가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기업들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뭐 조금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항공주 중에서는 델타 항공이 제일 먼저 지금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델타 항공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머지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키 맞추기 하면서 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나이티드 항공이 먼저 나올지 사우스웨스트가 신호가 먼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유나이트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기 때문에
점수 회복만 잠깐만 일어나면 실적 발표 나면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업에서 보자면 델타항공 1번, 유나이티드 2번, 사우스웨스트 3번, 아메리카노 4번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업종들 잘 참고하셔서 항공 업종 잘 참고하셔서 그 중에서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꾸리는데 여행주 포트폴리오 꾸리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